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CNC 5축 가공 공구를 선택하고 결정된 가공 조건으로 공구 경로를 결정하고 공정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가공 데이터 생성 시 공작물 가공 원점, 공작물 회전수, 공구 이송 속도, 절삭 공구의 절입 깊이, 재료 물림량 등의 가공 조건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축가공기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리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오축이면 네. 거의 이제 CA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작업을 뭐 거의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수동으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떨 때 수동을 작업하시는지 한번 작업했던 내용들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네네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우리 삼축에서도 그 수동 매뉴얼로 프로그램 짜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죠. 5축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축 코드 뭐 68.2라는 경사면 그 틸팅하는 그 코드를 써서 경사면에 홀을 뚫는다든지 그 면을 친다든지 자세를 잡고 한다는 그 가공들은 무조건 다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가공 제품 같은 경우도 경사면 부분은 다 이제 수동으로 캠으로 물론 했지만 수동으로도 수기로 짜서 3+2축으로 가공하는 그럴 거죠. 것 같은 경우 기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하게 뭐 수동 짠다 해서 뭐 XY Z만 갖고 작업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스타디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B하고 A축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뭐 지금 틀팅 같은 거 틀어놓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예를 들어 틀고 뚫어라 하게 돼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B축 같은 경우는 틀어주고 A축은 틀어놓고 나서 각도 형성을 해주고 그 뒤에 어떤 뭐 좌표를 잡아서 작업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그런 개념이죠. 네. 지금 앞에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안에 자세히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제품 요거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실제로 그 고객사에서 그 했던 그 가공 아이템이고요. 얘는 그 자동화 라인에 그 제품 분배기에 들어가는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회전을 하면서 작은 제품들 여러 개를 투입을 해서 양품과 분량을 그 분류해주는, 선별해주는 그 제품입니다. 지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가공 형태가 이제 3축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작업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 네. 혹시 작업 방법에 대해서 뭐 3+2, 4축, 5축을 한번 구분해서 좀 면을 보시고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5축 코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2축을 쓰는 68점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걔를 사용해서 경사면에 홀이라든지 경사면 가공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시 5축 코드인 G43.4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동시 5축인데요. 이렇게 그 옆면 언더컷이 3축 방향에 봤을 때 언더컷이 있는 옆면 가공 같은 거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그 옆면 가공할 때 동시 5축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가공을. 지금 동시 5축 뭐 4+1을 4축은 뭐 작업이 없나요? 여기서 4+1축은 없고요. 선삭을 해온 상태에서 그 클램핑을 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와 상삭 작업이 아니라 선삭 작업 빨리 끝나니까 선삭으로 거의 중삭 개념을 해오고 마무리 이제 작업 안 되는 부분을 5축으로 이제 미세하게 맞습니다. 네. 그거 맞겠네요. 처음부터 다 깎으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뒷면도 있으니까 뒷면은 단순한 선반 작업이고 선반에서 다 해서 우측에서 가공한 거죠. 우측에서 선반 그 3축에서 안 되는 것들을 5축에 와서 3+2 아니면 또 5축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 그 기본적으로 이제 5축 같은 경우는 거의 제품이 알루미늄 뭐 다양합니다. 티타늄도 작업하고는 하는데 항공 방산에서는 티타늄이나 뭐 이런 서스나 이런 난삭제들 많이 인코넬도 많이 하고요. 뭐 알루미늄은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일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가공이 많죠.
그 실제 그 공구 같은 경우 이제 공구를 이제 사용하고 이제 공구 뭐 수명 같은 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그 노출 같은 경우는 그 마모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뭐 감지나 아니면 뭐 조도 그렇게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나요? 공구 사용을 하다 보면 공구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허대리님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육안으로 조도해서 조도가 티가 나고요. 나고. 예, 그래서 마모 되면은 마모 체크는 또 우리 장비에서 그 길이 측정기나 이런 거로 길이 체크를 해서 파손이나 마모 감지를 해서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있기 요즘에 이제 때문에요. 그건 레이저 뭐 같은 거로 해서 예, 레이저도 있고요. 지금 저 뒤에 장비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으로 해서 하는 그 측정기가 있고요.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공구는 체크를 하고 있죠. 허대리님 지금 네. 여기 그 프로펠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작업 같은 경우는 동시 몇 축으로 작업이 가능한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3+2축으로 자세를 잡아놓고 3축을 한 게 제일 그 조도면에서 퀄리티 면에서는 제일 좋고요. 물론 동시 5축도 가능합니다. 근데 동시 5축보다는 3+2축으로 해서 동시 5축 하게 되면 이제 속도도 좀 떨어지니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속도도 있고 가능한 한 네. 작업이 가능하면 A하고 C는 고정 상태에서 그게 제일 엑셀 좋습니다. 일렉트론, 네. 그래서 조도나 시간 같은 거로 볼 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노하우겠네요. 자꾸 그렇죠. 5축이 좋다고 5축을 해서 전체 돌리는 것보다는 네, 아까 이제 언더컷 같은 게 없고 뭐 욕구배가 없으면 가능한 한 3축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게 제가 봐도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예. 지금 뭐 저도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 피치는 어느 정도로 갔을 때 이건 줄어나 얘도 거의 뭐 100분의 5에서 0.1 사이로 다 좋습니다. 얘는 몇 피치는. 파이 정도. 뭐 8파이, 6파이, 뭐 4파이 요 정도 볼 공구로 다 가공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간단히 그 이제 수동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로 좀 작업 뭐 3+2인지 아니면 그 동시 우측 작업에 대한 뭐 설명 드렸는데 제품 뭐 2개를 놓고 직접 또 이렇게 허대리님 전문가를 모시고 진짜 작업하는 걸 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같이 시청자분들도 보셔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2축 가공에서는 공구의 X, Y, Z 이동 이전에 공구축을 헤드나 베드에 맞추어 재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매뉴얼 또는 CNC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 언더컷이 있는 부분이나 최대 공구 길이보다 깊은 구배가 있는 측벽 부분을 바로 가공할 수 있으나 과절삭을 방지하기 위해 툴패스 진입과 진출의 연장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보조 기능은 1번 M00,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M30, 3번 M98, 정답 3번 M98 하겠습니다. 정답! M00은 프로그램 정지, M30은 엔드 오브 테이프 앤 리와인드, M98은 주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으로 변환, M99는 보조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축의 회전 방향 지정이나 주축 정지에 해당하는 보조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M02, 정답 1번 M0이 하겠습니다. 정답! M02는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합니다. 일부러 뜸들인 거야.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기능 M01이 뜻하는 것은 1번 프로그램 정지, 2번 프로그램 끝, 3번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프로그램 끝 및 재개. 문제가 뭐였어요?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기능 M01이 뜻하는 것은 01이요?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2번 했어.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2번 했구나. 비디오 판정 비디오. 기억이 안 나나. M01은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밀링을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윤활 부분에 적당량 윤활유를 주입한다. 2번 측정기 및 공구를 작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링머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너무 정답! 깜짝 놀랐다. 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너 너무 잘하셔가지고. 테이블 위에 측정기나 공구를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거. 와, 나도 맞은 줄 알았어. 다음 문제입니다. 치수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기호로 45도 못따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1번 C, 정답. 안나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번 C 하겠습니다. 정답! 못따기의 약자 C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마찰 개수가 클 것.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문제를 못 들었어 또. 마찰 저는 개수가 클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삭공구 재료로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0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0.016인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들으셨죠? 60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0.016. 1번 59.85, 2번 59.985, 3번 60.15. 정답. 4번이야? 4번 하겠습니다. 정답! 1, 3번이 아니야.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60.015이고 최소 허용 치수는 59.985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생성된 CL 데이터를 이용해 공구의 위치, 과절삭, 미절삭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1번 후처리, 2번 CL 데이터 생성, 3번 공구 경로 검증, 4번 전처리.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공구 경로 검증은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생성된 CL 데이터를 이용해 공구의 위치, 과절삭, 미절삭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3차원 공면을 정삭 가공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는 1번 플랫 엔드밀, 2번 페이스 커터, 3번 필렛 엔드밀, 4번 볼 엔드밀.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CNC 밀링 머신이나 머시닝 센터에서 3차원 자유공면 가공 시 볼 엔드밀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에 전원을 투입한 후 기계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작은 1번 프로그램 편집, 2번 공작물 좌표계 설정, 3번 기계 원점 복귀. 정답. 3번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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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와, CNC 공작기계에서 전원을 투입한 후 기계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기계 원점 복귀를 한 후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의 제어 방식 중에서 여러 축의 움직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이상 또는 3차원 이상의 제어에 사용되는 것은 1번 윤곽절삭 제어 방식.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윤곽이잖아. 다 움직여야 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모델링 방법에 따른 공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로프트 공면, 여러 개의 단면 곡선을 연결 규칙에 따라 연결한 공면. 2번 그리드 공면, 3차원 측정기 등에서 얻은 점을 근사적으로 연결하는 공면.
3번 블렌딩 곡면. 두 곡면이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때 생성되는 곡면. 4번 패치 곡면. 경계곡선의 외부를 형성하는 곡면.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제를 한번 더 들어볼까? 아니야.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3번 했지 않았어? 근데 2번 했어. 2번 했어? 문제가 뭐였죠? 다음 중 모델링 방법에 따른 곡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4번 한번 말해주시면 돼요. 1번 로프트 곡면. 여러 개의 단면 곡선을 연결 규칙에 따라 연결한 곡면.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4번은 패치 곡면으로, 패치는 형상 모델링에서는 기본적으로 곡면이 많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분할된 단위 곡면 요소들을 이어서 곡면을 표현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작기계에서 절삭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절삭운동, 2번 이송운동, 3번 회전운동.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제발 한번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빨리 편집 빨리.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거는 알았어.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다음 문제입니다. 고속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표면 조도를 향상시킨다. 2번 절삭 저항이 저하되고 공구 수명이 길어진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난삭제의 가공은 곤란하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줄여야지. 고속 가공은 난삭제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사용하는 펄스 분배 방식 중 원호 보관의 우수한 방식은? 1번 DDA 방식, 2번 대수연선 방식, 3번 MIT 방식.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유일하게 한글 말이다. 대수연산 방식은 X축과 Y축의 방향을 한정하고 계단식으로 이동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원호 보관에 유리하며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6대 9로 상훈 학생 승!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 기능 M01이 뜻하는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입니다. M01은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이고 M02는 프로그램 종료라는 것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측 캠 프로그램 생성하기입니다. 허대리님, 네. 장비가 이제 뒤에 우측 관계 있는데 네. 그 PC에서 그 캠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작업하는 그 형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무슨 작업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요 형상에 예. 지금 동시 우측 윤곽 가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R 뒤에 있는 예, 부분을 R 부분을 이제 동시 우측으로 우측으로 하면서, 가공하려고 하고요.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주시죠.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한번 스타트해 보면 지금 공구는 몇 파이가 지금 선택돼요? 얘는 6볼로 지금 가공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피치는 시뮬레이션 좀 잘 보기 위해서 조금 피치는 좀 두껍게 했고요. 지금 그 화면에 있는 작업은 그 이제 동시 우측으로 곡면되어 있는 R면을 네. 엔드밀에 타고서 그 작업하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좀 이렇게 크게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장비에서도 이렇게 구동이 네, 되고요. 실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에는 좀 괜찮나요? 이게 뭐 작동하는 거는 뭐 빠르게. 회전축의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네, 직선축의 피드를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아, 네, 적정하게 움직여서 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끝나죠. 그 윤곽에 대한 이제 우측 전체 움직임을 한번 봤는데 한번 다른 시뮬레이션 한번 선택 좀 한번 해주시죠. 다른 거 간단하게 예. 보시면은 이렇게 윤곽 가공이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윤곽 가공인데 얘를 또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예.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바닥면 3+2축 그 바닥 윤곽 가공인데요. 얘를 스타트하면 금방 끝냅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면 전 치는 거. 화면에 보이는 작업은 그 이제 경사져 있는 면에 그 윤곽의 외관 작업을 그 XYZ만 움직이고 A하고 C축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윤곽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뭐 작업 뭐 일단 뭐 단순하게 저희가 한 간단히 면해서 이제 거의 한 면만 타고 도는 건 이제 금방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다른 화면도 한번 좀 준비돼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이번에 이제 무슨 작업하실 건가요? 제 3+, 뭐 3축에서도 많이 하시는 예. 그 3+2축을 이용해서 잔삭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미세한 코너 같은데 알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정삭 작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얘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허대님 지금 저 공구는 몇 파이가 선택되는 거예요? 뭐 최소알로 해가지고 예.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1.5볼, 아, 코너 1.5. 그러면 0.75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피치는 어느 정도 지금 선택이 됐나요? 얘는 지금 제가 100분의 한 3 정도 줬거든요. 정도? 예. 그래서 한번 얘를 시뮬레이션 한번. 시뮬레이션 이렇게. 아,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작업은 그 정삭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미세하게 이제 코너 같은 게 가공이 안 되는 거를 미세한 그 보랜드미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피치를 한 100분의 3도 이동시키면서 마무리 잔삭 작업하는 거를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피치가 작고 엔드미 작으니까 이제 가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뭐 잔삭 양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이제 더 뭐 네, 대신 많아지고요. 이때는 뭐 지금 A하고 C축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드를 좀 빨리 해도 예, 그렇죠. 이건 직선축 피드만 직선축이니까, 예. 적용이 되고요. 적용되니까 뭐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지금 뭐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에서 이제 세 가지 동작을 봤는데 또 뭐 다른 제품 하나 해가지고 뭐 다른 동작도 한번 준비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거는 예.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가공했던 예, 선박용에 들어가는 그 프로펠러. 프로펠러네요. 그래서 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가공을 이번에 다 시뮬레이션 하실 겁니까? 일단 그 외곽 측면을 동시 우측으로 하는 가공을 한번 예. 그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화면 들어가서 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이렇게 일단 한번 돌려봐 주시죠. 네, 좀 빠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시뮬레이션 보이는 작업은 그 곡면으로 되어 있는 외곽을 선택을 했고 그 지금 우측이 동시 움직이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학 가공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측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외관을 타고 그 전체 이렇게 작업하는 수학 가공의 일종의 그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또 네, 뭐 시뮬레이션 해주셔가지고 네, 뭐좀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나마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3+2축 가공은 3개의 선형축과 2개의 회전축을 이용하는 동시 5축 가공 또는 위치 결정 5축 가공입니다. 가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회전축을 이용하여 가공 평면을 정의한 후 가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왑 가공은 공구의 측날을 이용하여 선택된 면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공구의 측날로 가공하는 가공 방법으로 가공 영역은 선택면에 의해 영역이 정의되며 여러 개의 면도 선택 가능합니다. 김 사장님, 여기 지금 모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우측 가공기 앞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각도 한번 치고 또 C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각도 치고 각도 친 면에다가 그 드릴하고 이렇게 탭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번 지금 똑같은 모재가 안에 물려 있으니까 네. 한번 이제 준비하신 프로그램 아까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해서 작동 한번 시켜보고 네. 끝나면 한번 빼가지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캠 작업 중 가장 첫 단계로 가공 방법을 구상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배각은 존재하는지, 모델상의 언더컷이 존재하는지, 최소 반경은 어느 정도인지,
모델의 크기를 확인하여 가공 방법 및 공구를 선택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모델 최소 반경 검사는 모델을 가공하기 위해 최소 공구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CNC 머시닝 센터에서 마지막 미가공 영역을 가공해야 하는 최소 공구를 확인하여 가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하는 대로 모재 가공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그 B하고 C축이죠? 네. B하고 C축을 틀은 상태에서 면 치고 네. 드릴 작업하고 탭 작업하고 또 굿이 돌려가지고 네. 뭐 경사면에서 작업하고. 실제 이제 3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업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그를 만들 틀어야 되는 거 뭐 용접하고 되는데 우축을 가지고 얘가 이제 우축 그 C축하고 이제 B가 tilting을 하니까 원하는 각도를 틀고 작업을 하고 또 돌려서 원하는 좌표에 또 좌표 잡아서 작업하고 뭐 한 기계사 하니까 뭐 정도는 형사하고 잘 나오지 않겠어요? 기계 요즘 정건 잘 나옵니다. 예. 3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Z축 관련된 쪽만 체크를 좀 해주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회전하면서 테이블의 간섭 그게 제일 큰.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저 안에 이제 툴풋에 꽂아 있는 공구에 대한 정보는 다 머릿속에다 네,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길이 얼마 체크 다 하고 그렇게 같이 그 이제 우측에서 뭐 일단 지금 3+2 개념의 작업인데 와서 보니까 뭐 우측에다 움직이는 안 했지만 좀 그 C하고 A축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또 3축만 보다가 새로운 것도 있어가지고 아유 오늘 뭐 이렇게 또 작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축 가공의 캠 작업 중 가장 첫 단계는 가공 방법을 구상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배각은 존재하는지, 모델상의 언더컷이 존재하는지, 최소 반경은 어느 정도인지, 모델의 크기를 확인해야 가공 방법 및 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